안녕하세요, 미스터 젠틀입니다. 말레이시아 1편과 2편에 이어서 마지막 3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시고 쿠알라룸푸르 여행하실 때 코스 선정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일차 일정은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위치한 바투 동굴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를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동굴에 다녀와서는 퀼시티몰에 있는 NSK 그로서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현지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한 달 살이를 하시는 분들이나 귀국하기 하루 전에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투 동굴부터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침 식사 후에 그랩을 불러서 바투 동굴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상당히 좋고 고속화도로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소요시간 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랩 요금은 28.5링깃으로 현지 환율로 계산하면 약 한 8,1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바투 동굴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하철로도 여기를 올 수가 있는데요, KL 센트럴역에서 시간당 3대 정도 다니는 지하철을 타면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요금은 대략 3링깃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는 5명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랩을 불러서 이렇게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교는 이슬람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 바투 동굴은 힌두교 사원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중국 이주민들이 그 박쥐의 똥이죠, 구아노를 비료로 쓰기 위해서 이 동굴을 찾았다고 하는데 1870년경에 미국의 박물학자가 여기를 발견한 이후 힌두교 신자가 이곳에 절을 세우면서 힌두교 최대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중앙에 보이는 저 큰 동상은 2006년 1월에 인도의 장인들이 3년 동안 제작한 42.7m 높이의 무르간 상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큰 힌두교 성지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게 너무 신기해서 힌두교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힌두교에는 트리무르티라는 3대 주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을 상징하는 창조의 신 브라마, 두 번째는 태양을 상징하는 유지의 신 비슈뉴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달을 상징하는 파괴의 신 시바가 있다고 합니다. 파괴의 신 시바는 참 이름만큼이나 상당히 공격적인데 인도 사람들은 이 신을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물질적 파괴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파괴 능력도 갖고 있어서 인간의 굴레 또한 파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유지와 파괴를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바라는 신의 장남인 카르티케아, 그러니까 무르간의 동상을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바투 동굴은 정말 아름다운 동굴이지만 또한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복장 규정이 있는데요, 너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으면 입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스카프를 구입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서 한 15링깃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해서 입고 가면 되고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다녀올 수가 있겠습니다. 바투 동굴로 올라가는 계단은 총 272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수라고 하는데요, 계단이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은 과거의 죄, 가운데는 현재의 죄, 우측은 미래의 죄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과거와 현재의 죄를 참회하고 미래의 죄까지 미리 참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272개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참회가 됩니다. 더운 날씨에 상당히 힘들었고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원숭이들이 또 많이 있어서 사실은 사진도 찍고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렴한 과자 이렇게 한 봉지 갖고 가면 원숭이한테 먹이 주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제 108번뇌라고 해서 절에 가면 108 계단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272개 계단이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바로 공사를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놓아지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아마 다음에 가시는 분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지은 제가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 272계단이 다 다다르기 전에 어느 정도 참여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올라온 높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올라왔고요. 원숭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부터는 원숭이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계단을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틀 동안은 이제 시내권에서 시장이나 이제 쇼핑센터 위주로 관광을 하다가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 와서 자연경관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달 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주변에 이렇게 볼 곳이 많아서 아마 한 달로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272계단을 이제 다 올라와서 바투동굴 입구에 왔습니다. 여기서 좀 목이 말랐는데 정말 다행히도 입구에 작은 매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조금 목을 축였는데 현금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가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딱 이런 데서만 현금을 썼었는데 대부분 다 카드를 사용을 했었고 뭐 야시장도 카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매점에서 이제 현금을 써서 이제 음료수도 사고 원숭이들 줄 과자도 구입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동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월이라든지 삼척, 제주도 등 이런 동굴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안에가 생각보다 너무 넓었었고 천장 부분이 이제 개방이 돼 있어서 천장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왼쪽에 이제 힌두교 종교 시설이 있어서 저쪽으로 걸려가려면 신발을 벗고 이제 맨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이렇게 가운데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저 역시도 힌두교라는 종교에는 전혀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의식을 하는지 또는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어떻게 너무 뭐 엄격하거나 상당히 이제 뭐 규제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관람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희한한 거는 공작새 모형이 엄청 많았는데 이쪽에 이제 공작새가 되게 많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새 공원에 가봤는데 거기도 공작새가 실제 많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작을 정말 원 없이 봤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내부에 이렇게 또 계단을 올라와 보니까 힌두교 종교시설이 여기 또 있었습니다. 역시 신발을 신고는 입장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떤 의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경건하게 이렇게 어떤 의식을 하는 것 같아서 옆에서만 이렇게 봤었는데 관광객들에게 어떤 지장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편안하게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안에는 뭐 닭이라든지 비둘기, 원숭이 이렇게 동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새소리도 많이 나고 원숭이가 주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투동굴 내부를 둘러보고 원숭이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272개의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자, 올라올 때 이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참회를 했었고 내려가면서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단을 조심조심 천천히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귀국을 해야 되는 일정이었는데요. 돌아갈 때 뭔가 좀 사갖고 갈 계획으로 할인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 근처에도 뭐 이온몰이라든지 뭐 저희한테 좀 익숙한 그런 쇼핑몰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시내에 NSK라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할인점을 발견을 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내로 돌아갈 때 지하철을 탈까 잠깐 생각도 했었는데 날씨도 덥고 해서 다시 그랩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올 때와는 다르게 이 근처에는 그랩이 많지가 않아서 왔던 요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서 36.5링깃으로 조금 더 많은 돈을 주고 시내로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올 때 소요 시간도 약 30분 정도 걸려서 다시 시내로 왔습니다. 네, 퀼시티몰은 모노레일이 있어서 부킨 라나스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입니다. 네, 주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길 건너에 5성급 호텔인 쉐라턴 호텔이 있고요. 주변에 대학교가 이렇게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도 위치해 있어서 한 달 살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쇼핑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쇼핑에 앞서서 마트 바로 앞에 있었던 맨하튼 PC 마켓이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네, 이 식당은 전혀 사전 조사가 없이 그냥 마트 바로 앞에 있어서 저희가 갔던 식당이었는데 할랄 음식점이라서 맥주나 술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파게티 같은 경우 한 7,500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5명이 가서 음식을 6개 시켰는데 토탈 가격으로는 약 65,000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배가 고픈 상황이었는데 시장에서 그런지 맛있게 이렇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 식사 후에 이제 NSK 그로서에 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갔던 마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마트이고요. 여기는 정말 할인점입니다. 식재료부터 공산품까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마트에서 생각보다 쇼핑을 많이 해서 일단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숙소에 와서는 다시 짐을 풀고 수리아몰로 갔습니다. 유니클로 매장과 베이프 매장을 둘러보고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마지막 날 저녁 식사는 직접 사온 식재료로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초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3일차 일정의 마무리는 레지던스에 있는 수영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드디어 4일차 마지막 일정입니다. 저희는 오전에 체크아웃을 하고 그랩을 불러서 쿠알라룸푸르 새 공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네, 새 공원의 장점은 일단 시내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숙소에서도 한 15분,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둘러보시는 코스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 레스토랑이나 기념품 샵도 비교적 잘 돼 있어서 저희는 점심도 여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용요금 같은 경우 어른은 85링깃으로 약 한 25,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어린이는 60링깃, 한 17,0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공작새를 비롯해서 독수리, 부엉이 등 다양한 새들을 직접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시 반부터 4시까지 먹이주기 쇼, 패러쇼, 다양한 쇼들이 시간대별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가시면 상당히 괜찮은 코스를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날 코스는 상당히 이제 즉흥적으로 새 공원을 골랐었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동물, 조류를 좋아하시거나 어린이들이 있다면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새 공원을 나와서 자라난로 야시장에 있는 소호 마사지 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와이프는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았고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스투시 매장과 슈프림 매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라난로 야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공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는 공항에서 산 음료수, 캔이죠. 이걸 절대 들고 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좀 실수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서 음료수 구입해서 비행기 타시려고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했고요. 3박 4일 동안 정말 알차고 재미있게 여행을 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 영상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